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에서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조건부 우리 서술문에서 조건 무슨 뭐면면 뭐뭐시다 그런 거죠. P면 이런 조건부죠. P면 Q이다. 만일 P라면 Q이다. P는 Q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서술문이 나옵니다. 이런 서술문에 대해서 이걸 부호로 표시하면은 P는 이렇게 화살표가 가죠. P면 Q이다. 이렇게 해서 또 P를 오른쪽에 놓으면 화살표가 일로 가야죠. P면 Q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렇게 쓰기로 이제 수학자들이 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으로 물으면 말이죠. 필요 조건으로 이 문장을 물을 때에는 필요 조건으로 만들 때에는 이때는 Q가 필요 조건이 돼요.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Q가 필요 조건으로 할 때는 Q가 필요 조건이 돼요. Q는 P의 필요 조건이냐,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Q는 말이죠. 화살표 머리예요. 화살표 머리가 필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화살표 머리가 필요 조건이 돼요. 그리고 충분 조건으로 물을 때는 이때는 P가 되는 거죠. P는 이게 충분 조건이 돼요. P는 Q를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의 충분 조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는 어디에 있나요? 화살표를 볼 때 화살표 꼬리, 화살표의 꼬리가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필요 조건으로 물을 때, 질문할 때는 Q는 P의 필요 조건이냐, 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든가,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 이것이 이제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우리가 필요 조건으로 물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으로 할 때는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P는 Q의 충분 조건이 되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말이죠. 이것을 P는 Q의 필요 조건인가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 이게 그런 문장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이런 걸 보고서 이걸 보고 P는 Q의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 조건으로 물어볼 때는 Q는 P의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 조건으로 얘기할 때도 화살표 이 꼬리 부분, 꼬리 쪽 이 P는 Q를 위한 충분 조건이 되냐,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Q는 P의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는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어 가지고 필요 조건을 할 때는 Q는 뭐의 P의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할 때는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Q는 P의 충분 조건이냐 이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장은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으로 할 때는 P, 이 화살표의 꼬리가 P는 Q를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는 Q를 위한 충분 조건이냐, P는 Q의 충분 조건이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P면 Q이다 할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충분 조건으로 물을 때는 P는 Q의 충분 조건인가, 혹은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충분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그것이 있으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있으면 성공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으로 물어볼 때는 P가 이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Q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충분 조건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것이 있으면 성공이다라고 누가 말할 때 듣는 상대방이 그것이 있으면 성공을 장담할 수 있어요 하고 물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이 있으면 성공을 보장한다 라고 이렇게 장담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충분 조건의 이제 첫 번째가 만족하는 거예요. 성공을 보장한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반대로 질문을 해야 돼요. 필요 조건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있으면 했으니까 그것이 없다면 성공을 못해? 이렇게 된 거죠. 반대로 물어보니까 그것이 있으면 성공이다 할 때 이 사람이 그것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하면 나 자신 있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그게 없다면 성공 못하는 거야? 이렇게 물을 때 아니야 그것이 없으면 성공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그것이 없다고 반드시 성공 못하는 건 아니다. 이게 그게 없어도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없으면 성공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럴 때 이것이 이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얘기해야 돼요. 두 가지 다적으로 그것이 있으면 성공이다 할 때 그것이 있으면 성공을 보장한다, 장담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이렇게 물었을 때는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것이 충분 조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성공이다 할 때 그럼 그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할 때 자신 있게 장담합니다. 난 그것이 있으면 성공해요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실패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그때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로 답변을 해야지만 그것이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은 항상 두 가지로 해야죠. 동의하는 질문 있으면 그럼 성공해 하고 반대 질문을 해야죠. 반대적으로 없으면 어떻게 돼? 할 때 그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답변이 나올 때 그때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것이 있으면 성공이다 할 때 물어보는 거죠. 그것이 있으면 진짜 성공할 수 있는가 할 때 난 장담한다. 난 보장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성공해요. 이렇게 답변해야 되고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럼 그것이 없으면 실패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도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할 때 그때 이것이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이라는 말은요. 이걸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하면 화살표 꼬리 부분이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야죠.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화살표가 나가야 돼요. 화살표 꼬리 부분이 충분 조건입니다. 이런 면이죠.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P가 Q의 충분 조건이다. P가 Q의 충분 조건인가? P가 Q의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같은 말인데요. P가 Q의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P가 성립하면 참이면 P이면 Q도 틀림없이 성립한다. 참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P가 성립하지 않으면 참이 아니면 Q는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참일 수도 있고 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지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집합 형식으로 그리면 P가 성립하면 참이면 Q도 성립한다. P이면 Q이다이죠. 왜냐하면 P는 Q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P이면 Q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서술형으로 설명하면 그것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되겠죠. 결국은 P가 Q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있으면 자동으로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P가 아니면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P가 없으면 성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공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 그림으로 만나보자고요. P가 아니면, 그렇죠? P가 아니면 잘 보세요.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P의 여집합이니까 P 밖에 모든 부분이 여집합이죠. P가 아니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에 반대되는 구역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이 아닌 건 실패예요. 이게 실패 구간입니다. 여기 실패 영역이고 여긴 이 안은 성공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성공일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여집합을 할 때는요, 이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여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보면 이 성공에 또 반대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이 아닌 실패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 성공, 이거 P에 바뀌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충분 조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집합으로 표시하면 P는 Q의 영역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거 할 때는 반드시 이 밖의 영역도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조건에서도 이 밖의 영역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할 때는 이렇게 집합을 그리지만 이 밖의 영역도 같이 포함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똑같은 이 서술문에 대해서 만약 그것이 이 P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성공 Q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P는 Q의 충분 조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P의 충분 조건이 되려면 P면 Q이다. 이게 성립해야죠. P면 Q이다. 이게 성립. Q가 참이면 P면 Q이다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볼까요? P에는 Q가 이 노란 거는 Q가 아니죠. 성공은 여기에만 있고 이건 Q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P면 Q이라야 돼요. 근데 이건 P인데 Q도 있고 아니기도 하니까 이건 충분 조건의 첫 번째 조건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건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우선 P가 성립하면 Q도 성립을 해야 돼요. 근데 P가 이건데 성립 참인데 여기에는 Q도 들어있고 이 Q가 아닌 이것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P면 Q이기도 하고 Q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건 충분 조건. 이런 경우에는 충분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을 할 때는 집합을 제대로 잘 그리셔야 돼요. 집합을 여기 어머니가 있고 밖에 여자, 결혼 안 한 여자, 또 여학생 이렇게 있고 그 밖에가 여자 이렇게 제대로 그려야 돼요. 여기 여자를 그려놓고 여길 여자라고 쓰고 여길 어머니라고 쓰면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예? 여자가 아니면서 어머니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합을 그릴 때는 제대로 올바르게 집합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여자이다. 이게 화살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으로 물으면 어머니는 여자다. 어머니면 여자다. 이게 이제 화살표 이렇게 가니까 충분 조건으로 물을 땐 어머니는 그렇죠. 여자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죠.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죠. 그럼 우리가 이 집합을 먼저 아까 바로 전에 얘기했지만 바로 그리셔야죠. 여기 여자라는 집합이 있고 이 밖에 남자죠. 집합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결혼하는 여자가 있고 여학생이 있고 또 어머니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머니와 여자의 관계니까 여자 집합을 그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그려야죠. 이게 어머니를 밖에다 놓고 이 여학생을 여기다 놓으면 그건 좀 이 문장은 좀 이상해지죠. 집합을 제대로 그리셔야죠. 어머니 여자는 어머니 결혼하는 여자 여학생 어머니 이렇게 집합을 그려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이제 그 어머니가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여학생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어머니 안에 여학생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 집합을 이렇게 잘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 생각에 맞게 논리에 맞게 이 집합을 그리셔야 돼. 여기다 어머니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어머니 넣고 그다음에 여기 그 여학생 넣고 여기다 처녀 이렇게 넣으면 어머니 안에 여학생이고 처녀가 포함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리실 때는 집합을 올바로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여자 집합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머니면 당연히 여자이죠. 어머님은 당연히 여자라는 것을 보장하죠. 그치? 틀림없이 어머니는 여자라는 것을 보장하는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자 집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머님은 보장이 돼요. 그럼 어머니가 아니면 그때는 어머니가 아니면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되나 보자. 어머니가 아니면 여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머니의 여집하면 여기 전체니까 이거 밖에 다니까 어머니가 아니면 여자일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남자일 수도 있고 이게 집합이니까 이 밖엔 여집합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면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가 어머니가 아니면 여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바뀌니까 여자일 수도 있고 이 밖엔 이것도 다 여집합이니까 남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충분 조건으로 물을 땐 여자는 여자이면 어머니다 이게 이제 맞나 보자예요. 여자이면 어머니다 우선 이게 맞는가 보. 여자이면 어머니다 아니죠. 여자이면 어머니다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라 여학생도 있고 결혼하는 여자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안 되죠. 그렇죠? 여자이면 어머니다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죠. 이건 여자이면 어머니다 이거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에는 어머니가 아닌 여학생이나 처녀가 있으므로 당연히 어머니인 것은 아니에요. 여자이면 당연히 틀림없이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학생도 있고 결혼하는 여자분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6의 배수는 3의 배수이다. 이걸 이제 충분 조건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뭐죠? 6의 배수는 3의 배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가 아닌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6의 배수는 3의 배수의 충분 조건이다. 맞느냐 틀리냐 혹은 6의 배수는 3의 배수의 충분 조건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거는 충분 조건이가 하면 이제 충분 조건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말은 6의 배수는 3의 배수의 충분 조건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6의 배수는 3의 배수의 충분 조건이 되는가? 그럼 우리가 집합을 먼저 잘 그려야 돼요. 3의 배수가 있고 그 안에 6의 배수가 있죠. 이렇게 그려야죠. 맞죠? 3의 배수가 있고 그 다음에 3, 15, 21 이런 것도 있지만 6, 12, 18 이거 다 3의 배수입니다. 이건 6의 배수가 되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3의 배수 안에 있으니까 6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거고 이건 3의 배수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 이거는 여러 가지는 또 3의 배수도 아니고 그렇죠. 또 당연히 6의 배수도 아닌 이런 숫자가 여기에 있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6의 배수이면 3의 배수가 보장이 되나? 맞죠? 6의 배수는 3의 배수 안에 6의 배수가 있으니까 6의 배수이면 당연히 3의 배수가 돼요. 그리고 6의 배수가 아니면 그때는 이제 3의 배수가 되기도 하고 3의 배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죠. 6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충분 조건이죠. 그럼 그때는 보자. 6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두 가지로 답변이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충분 조건이 돼요. 이것이 이제 보장이 되고 6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3의 배수는 6의 배수이다. 이건 3의 배수는 6의 배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이거 따져보자고요. 3의 배수는 6의 배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3의 배수이면은 당연히 틀림없이 6의 배수가 되나 보자고요. 3의 배수가 여기인데 3의 배수면 당연히 6의 배수가 됩니까? 아니죠. 틀림없이. 3, 15 이런 건 안 되잖아요. 3의 배수에는 6의 배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3의 배수는 6의 배수가 충분 조건의 첫 번째 항을 만족을 못하죠. 3의 배수면 반드시 틀림없이 6의 배수이다. 이거 만족 못하잖아요. 3의 배수는 6의 배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이건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죠. 첫 번째 조건에서 이미 만족을 못하니까 틀리니까 이거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는 수학적인 게 아니지만 전철은 시간을 지키며 운행하므로 약속 장소에 시간에 맞춰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맞는 말이냐 안 맞냐 따져서 그걸 생각할 때 전철을 타면은 약속 장소 시간에 맞춰 갈 수 있다. 이런 서술이 있어요. 전철을 타면 약속 장소에 시간을 맞춰 갈 수 있다. 이 말이 충분 조건이 되는가 필요 조건이 되는가 충분 조건이 되는가 여기서는 그걸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철을 타면은 늦는다고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전철이 제 시간에 항상 오니까 늦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전철을 타는 것은 약속 장소에 시간을 맞춰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 이건 누구나. 그럼 이건 true 참이란 말입니다. 이건 참이죠. 그런데 이제 전철을 못 타면 약속 장소에 시간 맞춰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물어볼 때 갈 수도 있고 택시 타고 가면 좀 갈 수가 있겠죠. 빠르니까 갈 수도 있고 또 그냥 못 갈 수도 있죠. 버스 타거나 뭐 택시를 못 잡으면 못 갈 수도 있어요. 참일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전철을 타는 것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전철 타면은 이건 약속 장소에 우리 틀림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다음에 전철을 못 탔다 하더라도 전철을 못 타서 전철을 놓쳤다고 내가 약속 장소에 늦다고 반드시 늦는다고 하곤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 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철을 놓치면 택시 타고 약속 장소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는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 조건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true면 true고 true가 아니면 true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포유동물은 사람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보자고요. 포유동물이면 사람인가? 포유동물이면 사람인가? 포유동물은 이건 새끼를 낳는 거니까 소, 말 이런 게 다 이제 포유동물이죠. 양, 개. 근데 포유동물이면 사람이냐? 이거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충분 조건이 안 돼요. 충분 조건이 아니죠. 그렇죠? 충분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됩니다. 포유동물인데 사람이 아닌 것이 있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못 되죠. 여기가 트루면 여기도 트루여야 되는데 참이면 여기도 참인데 포유동물이면 사람이다. 이 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충분 조건이 못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은 포유동물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냐 이걸 물어보자고요. 사람은 포유동물이기 위한 그럼 사람은 포유동물이죠. 사람은 포유동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포유동물은 새끼 낳는 거니까 소, 말 이런 거하고 사람 다 이게 하니까 사람은 포유동물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포유동물이다 이게 맞아요. 그럼 사람이 아니면 포유동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사람이 아니면 포유동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포유동물이고 사람이 아닌 동물 중에서는 포유동물이 있고 또 알 낳는 동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면 포유동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이건 다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집합으로 그리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집합으로 하기에 좀 애매하지만 집합 그것이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로 해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이렇게 이 말이 맞는 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충분 조건을 정리하면 이런 표현에서 P는 Q이다 해서 이쪽이 충분 조건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화살표 꼬리 부분 쪽 P. 그래서 P는 Q를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해서 이것이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P가 true면 참이면 당연히 이건 참이 돼요. 이면 이에요. 이게 성립하면 이게 또 성립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질문을 해야죠.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P가 거짓이라면 성립하지 않는다면 P가 아니라면 P가 없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Q는 결과는 어떻게 하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짓이면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있다. Q는 그런 얘기예요. Q는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이 돼야 돼요. 아까 저기 필요 조건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필요 조건에서는 이게 안 되면 결과도 안 돼. 그러나 전제가 되는 것이 되면은 그래서 되면은 또 되는 반드시 되는 게 아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이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이 충분 조건에서도 전제가 되는 것 이것이 참이면 결과도 참이 되는데 전제 조건이 거짓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결과가 거짓이 될 수 있고 참도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있으면 P가 있으면 Q로 성공한다 하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없다면 성공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볼 때 그게 없다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도 아니고 성공할 수도 있어. 이렇게 두 가지 답변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거 모양은 똑같죠. 필요 조건에서는 F 여기서 그다음에 T면 T와 F. 충분 조건에서는 T면 T, F면 반대, F면은 FT 그래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수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구간은 이렇게 변동하는 구간이고요. B라는 구간은 마이너스 5에서 5까지의 폐쇄된 구간입니다. 양쪽 끝점의 값을 포함하지요. 자, 이런 경우에 A 구간이 B 구간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어요. A 구간이 B 구간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A 구간이 B 구간이기 위한 충분 조건 혹은 A 구간이 B 구간을 위한 충분 조건 뭐 이렇게 몇 가지로 설명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 A 구간은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A의 구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한 A의 범위는 자 그럼 A의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지 A가 B를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죠? A 구간이 A가 B의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A이면 B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A이면 B, A 구간이면 B 구간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A가 아니면 B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A 구간이 아니면 A가 아니면 B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답변해야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A 구간이 아니면 B 구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해야지 충분 조건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는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집합으로 비교가 되죠. 이런 경우는 A 구간이면 B 구간이어야 된다. A가 B 안에 있으면은 당연히 되죠. 그다음에 A 구간이 아니면 B 구간일 수도 있고 또 B 구간 밖에도 다 우리가 포함시키는 영역이기 때문에 A 구간이 아니면 B 구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집합으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집합으로 그리면 여기가 A 구간이고 B 구간이고 그다음에 여긴 B도 아닌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A 구간이 B 구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A 구간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5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기 위해서는 여기는 마이너스 5가 포함시키지만 이게 포함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는 포함하지 안 시키고 또 B 구간이 아니라 되니까 여기도 플러스 5를 포함시키지 않는 A의 구간은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의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